자, 우리 앞에서 극한값의 성질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연속함도 성질이 있겠죠. 근데 안 중요해. 왜 안 중요하냐? 극한의 성질과 동일하거든요. 자,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연속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연속이잖아. 어? 그런데 나눌 때는 조심해야 되지. 분수함수가 연속이려면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극한값과 똑같죠. 성질이 완전 똑같다고. 그런데 우리는 한 점에서만 할 거고요. 여기 쓰여진 것만 진실이고 나머지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따져봐야 된다고요. x는 a에서 fx, gx가 연속이에요. 자, 두 함수가 모두 연속입니다 라고 튀어나오는 순간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건데 그 새로운 함수가 fx와 gx 실수배를 포함해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무슨 지랄 뽕을 하든 연속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다 연속함수라고요. 그런데 이 나눗셈이라는 걸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분모가 0이 되는 게 존재하지 말아야 되지. 그러니까 GA가 0이 아닌 게 돼야 되겠죠. 됐나요? 다른 데선 0이 돼도 돼. 선생님, 다른 데서 0이 되면 그 점에선 불연속이잖아. 맞아요. 그 점에선 불연속이겠죠. 그런데 나는 A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이해돼? 자, 그럼 여기 추가 합성함수는 연속이니 모른다고요. 합성함수는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실은 요거 진실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 돼? 자, 하나만 더 추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그나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분수함수인데요. 이거가 연속함수가 되래요. 그럼 분수함수가 연속함수가 되려면 점근선이란 녀석이 존재하지 말아야 돼. 무한대 뭐 이런 게 없어야 돼. 알겠어? 그러려면 뭐가 되면 되느냐? gx가 0만 아니면 돼요. 0이 되는 값이 없어야 돼.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 얘기는 뭐야? 0이 아니란 얘기는 다 0보다 크거나 다 0보다 작아야겠죠.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분모가 0이 되는 어떤 값이 존재하는 순간 다 불연속입니다. 다시 한번.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그 녀석의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제외해야 돼요. 제외해야 된다는 얘기는 함수값 자체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분수함수는 불연속이 된다고요. 그럼 분수함수가 한 점이 아니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0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 항상 0보다 크거나 항상 0보다 작아야겠죠? 그럼 2차 함수의 예를 듭시다.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항상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그럼 판별식 0보다 뭐하다? 작다란 뜻을 또 쓰겠죠, 여기서. 이해돼? 아직 우리가 3차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은 없고 3차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차인 경우 많이 나오게 될 거다. 됐나요? 자, 요게 연속함수의 성질입니다. 딱 봐도 극한값의 성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몇 가지 정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나오는 정리인 거야 라고 판단하면 안 돼. 여기 나온 정리들은 다를 때도 다 되지만 연속 함수는 무조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혹시 카메라 흔들렸니? 자, 몇 가지 정리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제일 안 중요한 정리는 자, 생각만 해보세요. 어떤 함수가 막 중간에 끊겨있는 함수예요. 이 함수는 최대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불연속이라고 최대값이 없는 건 아니잖아. 무슨 얘기냐? 그래프가 색칠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불연속이지만 최대값은 무조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 항상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이해돼? 무슨 말이 하는지 알지? 자, 그런데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게 뭐냐? 너무 당연한 거야. 생각해봐. 그래프가 끊기지 않고 그려져 있어. 이 그래프를 어떤 범위에서 그릴 거야. 그럼 그 사이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있겠어, 없겠어? 반드시 있겠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아무런 그래프를 그려놔도 봐. 갑니다. 가장 복잡한 막 이런 그지 같은 그래프를 그려도 이 그래프가 중간에 끊기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손을 쭉 뻗어서 어떤 구간만 그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거래요. 최대값 그 사이에 최소값 무조건 있겠지. 무조건 있겠지. 그런데 불연속은 무조건 있는 건 아니잖아. 얘들? 착각하면 안 돼. 불연속 함수도 최대값, 최소값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있다고 얘기를 못할 뿐이라고. 얘들? 그냥 여기에 진실은 뭐냐? 연속 함수는 어떤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가져요. 요 정도만 참이라고요. 그것도 당연히 닫힌 구간에서. 됐어? y는 fx가 연속 함수이면 닫힌 구간, 닫히는 안 쓰겠습니다. B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됐니? 그럼 거꾸로 연속함수가 아닌 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지 않는다. 이건 마저 틀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알겠어? 이해돼? 불연속함수. 불연속함수는 그럼 불연속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어.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냥 연속함수만 무조건 존재한다는 게 되는 거지 불연속함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여기 교과서에 문제집에 몇 개 나오는데 정말 의미가 없어.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정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사이값 정리 또는 중간값 정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요 말은 많이 안 쓰고요. 사이값 정리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되게 읽기만 하면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걸 언제 써야 되는 시기를 알아야지. 이 당연한 게
여러분이 까다로워하는 어떤 문제의 풀이 중간중간에 등장할 수 있으니까 얘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 내용 자체는 너무 당연합니다. 자, 함수 fx가 연속함수예요. 됐죠? 구간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 함수입니다. 됐죠? 그리고 fa와 fb가 같지 않아요. 됐어? 자, 이거일 때 여기 봐. 이 제목이 되게 직관적인 제목이에요. fc가 k가 되는 x는 c가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대요. 말뜻을 되게 명확하고 간단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몇 개인지 알 수는 없단 얘기야. 그냥 최소한 하나 정도 있다고는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돼? 몇 개인지를 구하는 게 아니야. 최소한 하나 정도는 있다는 얘기라고요. 선생님, 그런데 이게 왜 사이값 정리해요? 라고 질문한다면 요 K가 FA와 FB 사이값이야. 그래서 사이값 정리해요. 됐니?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그래프 어떤 걸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1차 함수부터 2차 함수까지 싹 다 그려볼 텐데요. 자, 어떤 1차 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자, 구간 A, B에서 연속일 뿐만 아니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요. A서부터 B까지만 그릴 거래요. 오케이. 자,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FA고 FB라고요. 자, FC가 K가 된다는 얘기는 C를 집어넣었더니 Y 좌표가 K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조금 더 간단 명료하게 받아들이면, 간단 명료하게? 겠지 뭐. Y는 K와 Y는 fx가 만나는 x점의 좌표가 C란 뜻이에요. 돼? 이해돼? 맞잖아. Y는 K와 Y는 fx가 만나는 그 x점의 좌표가 C다라 이런 뜻이잖아. 됐어? 그럼 봐봐. Y는 K랑 만나는 거야. 근데 저 K가 FA와 FB 사이 값이라고.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럼 사이에 아무데나 갖다 찍어보자고요. 그럼 K는 당연히 이 AB 사이에서 놀아야죠. 다른 데서 생길 수는 없잖아. 이해돼? 자, 2차 함수라고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 이게 연속 함수에서만 되나요? 아니요. 다른 함수도 되는데 연속 함수는 무조건 되는 거일 뿐이라고.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A서부터 B까지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시라고요. 그냥 아무나 그냥 찍어요. 선생님, 왜 선생님 꼭 이렇게 그려요? 선생님, 내 맘이에요. 이렇게 그립니다. 자,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었다고요. 자, K가 FA와 FB 사이 값이래요. FA와 FB 사이 값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K가 있다고요. 그럼 그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겠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고. 자, 3차 함수, 4차 함수인데 3차 함수가 이렇게 대부분 그려지거든요. 자, 이번엔 A가 여기고요. B가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이 사이에 어떤 Y는 K를 하나 그래요. 그었어요. 어머나! C가 되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3개네. 이건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 알겠어?
적어도 하나가 있을 수 있죠. 여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됐어? 몇 개가 있는지를 밝혀내는데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최소한 하나 정도 있다는 걸 밝혀내기만 하면 된다고. 이해돼? 돼? 자, 그럼 이걸 도대체 어디다 갖다 쓰길래 저 아이가 저렇게 혈기왕성한 29살짜리 아이가 저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냐? 라고 본다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여태까지 식을 배움에 있어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 방정식에서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볼게요. 근을 구해라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몇 차든. 그죠? 언제까지? 2차가 나올 때까지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근의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근의 개수가 몇 개니라고 질문을 한다면 판별식은 꺼져. 이제 우린 판별식도 쓰긴 하겠지만 판별식은 안 할 거야.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니,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니,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됐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세 번째. 근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근의 존재 유무를 구할 때 사이값 정리를 사용하게 될 거라고요. 이해돼? 됐니? 자, 갑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여기 그냥 보기만 하면 돼. 이거의 활용이 어떤 거냐? 보세요. 방정식이 됐든 함수가 됐든 x 좌표와 관련된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시험 문제 형태가 총 3가지가 나온다고요. 근을 구해라. 그럼 인수분해 말고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자, 근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라고요. 판별식을 하란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근의 존재 유무야. 과연 어디와 어디 사이에 근이 존재하니? 라고 질문한다면 사이값 정리를 쓰란 얘긴데, 이 근의 존재 유무를 사이값 정리로 어떻게 하느냐?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예요. FA와 FB의 곱이 0보다 작대요. 그럼 생각하자고. 이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둘 중에 하나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무섭겠죠? 썸이 또? 이렇게. 자, 또 네가 양수면 네가 음수고 네가 음수면 네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x축이 하나가 있다고요. A점이 여기고 B점이 여기예요. A가 음수면 B가 양수여야 되고요. A가 양수면 B가 음수여야 돼. 이 사이에 연속적인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리시면 돼요. 연속적인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된 그래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그래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그래프일 수도 있고 이래 이렇게 된 그래프일 수도 있잖아. 돼? 이 모든 그래프의 공통점이 뭐냐? 최소한 하나는 있다는 얘기야. 저 사이에 0이 되는 게 하나는 있다는 얘기잖아. 됐니? 자, 시험 문제가 fx가 0이 되는 x가 2와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니라고 물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없다고. 알겠어? 그럼 니네가 해야 되는 일은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다고. 이걸 만족해야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돼?
이해돼? 야, 그럼 질문할게. 야, FA랑 FB가 0보다 컸어. 그럼 이 사이에 근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니? 제가 0보다 크다고 해서 저 사이에 근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 있어, 없어?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FA랑 FB가 0보다 컸어요. 저거 그럼 이게 0보다 컸으니까 저 사이에는 근이 없어. 이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 왜냐? 아니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도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면 근이 있는 거잖아. 이해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이 없다는 건 아니야. 이걸 만족하면 이 사이에 0이 되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이 이상해? 만족하면 근이 있어, 안 만족하면 몰라가 되는 거라고.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 명제는 이런 명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정리라고 부르는데, 이 정리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식을 안 만족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걸 만족하면 이걸 만족해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자, 되게 많이 사용됩니다. 앞으로 정리를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뭐 거의 걔네들은 한 몸이라서 한 가지를 더 배울 텐데요. 그것도 얘랑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정리하고 문제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속이 끝나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더 있어서 숙제를 다 해오신 다음에 또 내용 설명을 또 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가 정리라는 것들은, 자, 선생님이 지금 명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리예요. 참인 명제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아주 먼 옛날에 풀었을 때는, 아우 하품이 오늘 왜 그래? 오늘 금요일이라 그래? 밖에서 빠라바라바라바 뭐 이런 거 안 해서 그래? P면 Q이다를 증명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요했지만 정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Q가 되는 조건이 중요한 거야. 이해돼? 정리라는 건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결론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 이게 참이 되려면 P를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정리는, 명제 중에서 정리는 Q가 참이려면 P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이게 정리의 기본 원리예요. 시험 문제가 우리는 Q만 질문을 해요. FC가 0이 되는 게 존재하니 FC가 K가 되는 게 존재하니 그걸 밝혀내려면 이걸 만족해야 된다고. 돼? 됐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그럼 P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Q가 거짓이야? 또 그건 아니라고. 이해됐죠? 어?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Q가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알겠어? 그게 거짓이라고 하려면 다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식이 있거나 그래프가 있어야 돼. 어? 이 얘기는 뭐야? 이런 명제가 나오잖아? 정리에 관련된 명제가 나오잖아? 그럼 99.9%가 그냥 다 참이라고. 읽기 전에 웬만하면 다 참이라고. 그게 왜 그렇겠어? 야, 널 만족하지 않으면 이게 거짓이야? 그게 될 수가 없다니까? 이해돼? 무슨 발예가 그려져 있어야지 발예를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Q가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는 대부분의 그냥 기역, 니은, 디귿의 문제에 정리가 나오면 웬만하면 99.9%가 다 맞다고요. 오케이? 자, 우리 사이값의 정리를 PQ로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P가 중요한 거예요. Q는 이미 시험 문제에 쓰여져 있다고요.
자, 선생님은 땡땡 치지만 여러분은 손으로 적으세요. 나는 뭐야. 노트북에 배터리가 없었어. 귀신이 나타나는 줄 알았네. 좀 웃으면서 하자 우리 수업. 나만 이렇게 기운나니 왜? 피곤하지. 피곤한데 그래도 자, 더 예쁘게 하진 않겠습니다. 예쁘게 보고 싶지만 자, 잘 보세요. 그냥 이쪽은 시험 문제에 나와 있어. 알겠어? 오케이? 그럼 우린 뭐가 중요한 거라고? 여기 있는 요 조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이건 참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걸 안 만족하면 거짓이야? 그렇다고 얘기 못하니까 무조건 참이라고. 이거 말 그지 같지 않아? 야, FA가 0이 되는 A가 2와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대. 오케이? 이게 기억, 니은, 이것 중에 기억에 나왔어. 그럼 무조건 참이야. 왜냐? F2랑 F3 요 사이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는 한 발리를 찾을 수가 없다고요. 이해돼? 자, 그 얘기는 차츰차츰 문제를 풀면 더 하고. 자, 여기 갑니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되느냐? FC가 K가 되도록 하래요. 그럼 중간에 Y는 K랑 만나야 되니까 A랑 B랑이 서로 K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야 돼. 사이값이니까. 사이에 K가 있어야 되잖아. 연속함수는 당연합니다. 연속함수는 너무 당연해서 안 써요. 이건 함수값이 다른 두 개만 있으면 무조건 성립이야. 젠장. 돼? 이해돼? 함수값이 다른 두 개만 있으면 그 사이 K가 되는 C는 무조건 하나만 있다고. 그럼 뭐 해야 돼? FC가 K가 되는 게 2와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니? 그럼 여러분 F2와 F3이 다른 것만 보여주면 된다고.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자, FC가 0이 되는 C가 2와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니를 보려면 FA와 FB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고. 이걸 증명하는 순간 이건 무조건 참이야. 이걸 하는 게 아니야. 이걸 하는 거라고. 이해돼? 됐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FC가 0이 되는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A가 B고 여기가 B려면 A가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야 관통해서 지나가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보여주면 된다고. 이해돼? 자, FC가 K가 되는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니라고 질문하려면 A와 B의 함수값이 달라요. 그리고 그 사이에 K라고 본다면 그러면 Y는 K가 여기 있겠지 뭐. 이해돼? 자, 그럼 이제 이 두 문제를 한번 통일해서 풀어보자고. 어떻게 통일하냐? 선생님처럼 꼭 풀 필요 없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요. 왜 FC가 K가 되도록 해? FC-K가 0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저런 C가 뭐 하나 사이에 있니라고 묻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F의 A 빼기 K 곱하기 FB 빼기 K가 0보다 작으면 되죠. 됐어? 그런데 만약에 FA랑 FB가 같잖아. 그럼 이게 0보다 안 작다고. 그냥 이런 상태가 되면 됩니다. 됐나요?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위에 있는 식보다는 아래에 있는 식이 중요하다고요. FA와 FB가 다르고 그 사이에 K가 존재한다면까지인데 선생님 말을 줄인 거고요. 함수값이 다른 두 개가 존재하고 그 사이에 K가 존재하면 무조건 하나는 존재한다. FC가 0이 되는 게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니라고 질문한다면 FA와 FB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있다. 돼? 그럼 거꾸로 P가 거짓이라고 해서 P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Q가 거짓이니? 그건 아니라고요. 이해됐지? 이 정리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너를 만족하면 네가 무조건 참이지만 너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를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요게 죄송합니다. 연속의 모든 내용을 다 한 겁니다. 되게 빨리 끝났죠? 자, 아까 시험 문제 볼까요?
6번 보세요. fx 다항함수입니다. gx 2차 함수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fx랑 gx는 이미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끼리 더하고 뺐죠. 당연히 연속이에요. 뭘 해? 아무것도 하지 마. 곱했어요. 당연히 연속이에요. 그런데 나누기와 나누기가 생겼습니다. 나누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모에 0이 되는 게 없어야지 연속이야. 그럼 분모만 보란 얘기야. 이걸 직접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이걸 점으로 어떻게 해요? 못해요. 이 gx를 딱 봤습니다. gx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는 x축 위로 빵 떠 있다고. 0이 되는 게 존재하질 않아. 이해돼? 이 gx가 0이 되는 게 존재하질 않아. 그럼 연속함수지. 돼? 그런데 이걸 뒤집는 순간 얘 좀 보세요. fx. fx가 x 빼기 2라고요. 2에서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x는 2에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돼? 왜? 2에서 분모가 0이 되잖아. 됐니? 뭘 식을 집어넣고 푸는 게 아니야. 알겠어? 야,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이거?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래요. 하지 마세요. 아니 언젠가 최대값 있고 최소값이 있겠지. 나보고 지금 이차함수 풀고 유리함수 풀어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좀 얘기하겠습니다. 됐죠? 최대값, 최소값 있겠지. 이걸 내가 왜 고등학교 여기서 푸냐고. 최대값, 최소값 있을 거예요. 왜? 너 연속함수잖아요. 선생님 얘는 연속함수가 아닌데요. 얘 1에서만 불연속이지. 근데 2부터 4까지 그럼 연속이야. 그럼 최대값, 최소값이 있겠지. 뭘. 어딘가에 있겠지. 이해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그냥 연속함수는 어떤 구간에서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을 같습니다만 이해하면 된다고. 돼? 최대, 최소값 찾는 건 나중에 미분을 하게 되면 저절로 하게 돼요. 이걸 그래프 그리지 않아도. 됐어? 그리고 이 정도의 최대, 최소는 여러분 최소한 구하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구모를 준비해서. 자, 여기 보세요. 네가 0이 되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냥 이 녀석의 실근이 존재하는 범위는 어디일까요? 라고 질문한 것 뿐이야. 됐어? 자,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너를 fx라고 하고 갖다 집어넣자고요. f-2랑 f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자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8 플러스 8 꺼져. 마이너스 음수예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2예요. 음수예요. 음이 됐다고. 음이 됐는데 저 사이에 근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해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됐지? 몰라. 자, 마이너스 1 음수였어요. 그런데 0을 집어넣었더니 0을 집어넣어도 음수야. 음이잖아. 저 사이에 있다고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고. 내가 저 사이에 근이 있다고 얘기하려면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여야 된다고. 그럼 무조건 있어만 답이야. 자, F0은 음수입니다. 1이에요. 1 집어넣었더니 1이고요. 2고요. 3이네요. F의 1이 양수예요. 그럼 이 사이에 죽었다 깨나도 하나는 있겠지.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겠죠?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요.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얘 갑니다. F의 1은 양수였어요. 2를 집어넣어 보셔도 2를 집어넣어도 양수예요. 부호가 같다고 했어. 저 사이에 근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 몰라. 근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모른다고. 저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리지 않는 한. 됐니? 자, 재미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런 문제 참 많은데요. 자, 여기 보세요. 쉬운 문제입니다. 2번 문제. fx는 연속함수래요. f-2가 양수예요. 2래요. 2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양수인 게 중요한 거야. f-1이 양수래요. 야, 이 사이에 근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부호가 똑같은데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자, f-1 양수에 야, 뭐야. 두 번 썼어? f0이 음수예요.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잖아.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지. 그럼 요 사이에 근이 적어도 하나는 있겠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 있겠지. F1. F1 또 음수야? 음이 됐네. 이 사이에 있다고 못하겠어. 근데 F2가 다시 양수가 됐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양이 됐을 때 모르겠는데 음이 되면 요 사이에 근이 적어도 하나 있고요. 음이 됐을 때 모르겠지만 음에서 양으로 부호가 반대니까 요 사이에도 근이 적어도 하나 있다 얘기할 수 있다고요. 됐어? 시험 문제? 적어도 몇 개의 근이 있니? 2개요. 선생님 3개라고 하면 틀리나요? 내가 3개인지는 몰라. 2개, 최소한 2개는 있다만 알 수 있다고. 이해돼? 그럼 시험 문제를 바꿔야지. 자,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 되게 쉬운 문제라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렇게 라고 합시다. fx가 마이너스가 4가 되는 그는 x는 몇 개 존재하니 적어도 몇 개이니라고 물어.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새로운 함수를 만들라고요. gx라고 만드시고요. fx 더하기 4라고 쓰세요. 자 이제부터 g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f 마이너스 2가 2였으니까 넌 양수예요. g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은 3이었으니까 3 더하기 4니까 너도 양수예요. 이 사이에 없겠네. 자 g에 0을 집어넣습니다. 0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너도 양수예요. 그럼 양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f에 1, g1도 집어넣습니다. 1을 집어넣는 순간 빼기 1이에요. 그럼 3이니까 양수예요. g에다 2를 집어넣어도 양수예요. 다 양수야. 부호 변화가 없었잖아. 적어도 몇 개 있어? 빵개. 이해돼?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윗줄 아랫줄 나눠 썼던 거 있잖아. 이걸 윗줄처럼 푸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알겠어? 그냥 넘겨서 방정식처럼 갖다 하고 부호가 반대면 무조건 하나가 있다고. 시험 문제를 구별해서 읽어야 돼. 근을 구해라. 모든 근의 합을 구해라. 이런 건 다 직접 근을 구하란 얘기라고. 근을 디테일하게 물으면 근을 구하란 얘기야. 실근이 몇 개냐고 앞으로 질문을 하면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고. 그런데 적어도 최소한 몇 개가 존재한다?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 유무를 묻는 건 다 사이값 정리로 문제를 푸는 거다. 됐죠? 이 시험 문제 너무 얼토당토 없으니까 여기 숫자를 좀 바꿀까요? 가령 여기가 2분의 1이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여긴 양수예요. 여기도 양수 그대로고요. 0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니까 여긴 음수라고요. 그럼 여기 사이 하나 있었겠죠, 이번엔. 자, 1을 집어넣었더니 1이 마이너스 1에 그럼 여전히 음수예요? 이 사이는 없겠죠. 자, 2를 집어넣었더니 2였으니까 양수예요? 그럼 요 사이에 또 있겠지. 얘도 적어도 근이 2개 있겠지. 여기까지가 연속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린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